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입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00명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유행 다시 시작됐다고 하고 이번 유행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철 KDI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과 함께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미리 일단은 많은 분들이 경제 전망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 좀 낮아졌어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개월 전에 3.5%였는데 3.1%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하향 조정 네. 배경이 뭡니까? 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3.1%라고 하면 코로나 위기로 경기가 안 좋았던 올해와 비교했을 때 3.1% 성장한다는 의미인데요. 회복 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전망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스포츠, 레저와 같이 좀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은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좀 가시적인 회복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는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추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됐기 때문이다라고 큰 틀에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부 산업은 코로나 피해 업종이라고 하고 또 일부 산업은 코로나 수혜 업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나 산업별로 영향이 다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수출하는 제품 자체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이런 국가에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리면서 영업 활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 수출도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한 4월과 5월 달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우리 수출이 50년 또는 60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좀 많이 어렵고요. 근데 지금 또 코로나19 확산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초와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긴다면 우리 수출도 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반도체 산업입니다. 이 IT 산업은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비대면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좀 산업별로 보면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은 이제 그나마 이제 선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내수 산업,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내수 서비스 어렵고요. 반도체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나 헬스케어 또 방역 산업은 지금 호실적 유지했잖아요. 이런 업황이 네. 조금 더 이제 좀 잘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좀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산업은 앞으로도 좀 좋은 업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고용에 대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들 참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고용 절벽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내년도 고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고용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취업 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이 많이 지금 취소되고 있습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에서 충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좀 나아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야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용이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취업자 수가 17만 명 감소를 하고 내년에는 한 10만 명 증가하는 정도에 좀 그칠 것으로 봐서 좀 고용 상황도 내년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 체인저로 백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견제 반등도 백신 이후에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
네, 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지금 위기의 본질이 이제 코로나19라는 이게 보건 위기인데요. 사실 보건 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경제가 반등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좀 백신과 이제 뭐 치료제가 좀 개발되고, 사실 뭐 개발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 이게 많은 국민들한테 또 충분히 보급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시점이 온다면 뭐 우리 경기도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마스크도 착용하고 방역 수칙도 뭐 준수해가면서 좀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규철 KDI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